안녕하세요. 수다몽더 귀즐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그 단어만으로도 공포감을 주는 흑사병, 패스트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사병 하면 14세기 중세 유럽을 강타해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사망케 한 무서운 전염병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중세 이전에도 패스트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514년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전염병이 덮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곡물을 운반하는 항구이자 아라비아, 아프리카, 콘스탄티노플을 잇는 근거지였던 이집트의 펠루시움 항, 이곳에서 처음 발병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염병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콘스탄티노플에서는 하루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이들이 감염되어 갔습니다. 이 전염병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유럽의 서쪽 끝 아일랜드까지 퍼지게 되었고 6세기 말이 되어서야 겨우 진정이 되어 갔지만 750년 이후가 되어서야 소멸했다고 합니다. 이 병의 증세를 살펴보면 갑자기 열이 나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종기가 부어올라 온몸에 퍼지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고 이어 검은 발진이 온몸에 퍼지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은 당시 동로마 제국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노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유스티니아노스 역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스티니아노스 황제조차 이 역병에 감염되었는데 다행히 황제는 병을 이겨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병의 공격을 받아 사망을 했고 541년과 542년 사이 세계 인구 절반인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14세기에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과 동일한 전염병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도 이 흑사병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패스트의 한 종류인 선패스트와 비슷한 병이 이집트와 리비아에 돌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는 나라 간 이동이 많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다른 나라로 전염이 되지 않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 시대는 정복전쟁으로 나라 간 접촉이 활발해졌고 이 병은 아프리카, 인도, 북동부 등에서 잠복해 있다가 지중해로 들어와 순식간에 유럽을 휩쓸어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동로마 제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전염병과 싸우느라 국력이 약해져서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야 했고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 등장한 이슬람 세력의 침입까지 당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동로마 제국의 몰락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란셋이라는 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당시 유스티니아노스 역병으로 사망한 유골에서 패스트균이 추출되었다며 당시의 전염병이 패스트였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유럽을 초토화시킨 유스티니아노스 역병은 767년경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들은 더 이상 감염을 일으킬 수 없었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성이 생겨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지 않았기에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라진 줄만 알았던 전염병 패스트는 중세시대를 강타하게 됩니다. 중세 사람들은 이 패스트를 대전염병이라고 불렀는데 1883년에 처음 이 흑사병이라는 병명을 쓰게 됩니다. 역사가들이 패스트가 창궐했던 이 시대를 기술하면서 흑사병이라는 병명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검은 죽음, 피부 밑에 생기는 검은 빛의 피 물집에 의해서 감염이 확인되고 이후 그 부위에 궤저가 발생하면서 사망하는 병이라 하여 흑사병이라는 병명을 붙인 것입니다. 흑사병, 즉 패스트는 쥐, 들쥐 등의 설치류에 기생하는 벼룩이 이 설치류들을 감염시키고 이후에는 패스트에 감염된 벼룩이 사람의 피를 빨아 사람을 감염시키고 또 이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급속도로 퍼져서 더 이상 쥐와 벼룩 그리고 사람이라는 감염 경로 공식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세의 흑사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흑사병은 지금의 미얀마인 이 버마 북부 지방의 풍토병이었는데
버마에서 패스트에 감염된 들쥐들이 버마와 맞닿아 있는 중국 윈난성으로 옮겨가면서 윈난성에 패스트가 창궐하게 되었고 곧 북중국으로 전파되어 허베이에서 대유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1331년부터 1393년까지 중국에 흑사병이 창궐해서 중국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해 1억 2,500만이던 인구가 9천만 명으로 줄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복전쟁을 치르고 있던 몽골 병사들의 말 안장에 패스트균이 감염된 벼룩들이 묻어서 이들 몽골 병사들을 감염시켰는데요. 14세기 교역망을 통해서 이 패스트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역을 하는 비단길과 몽골 제국에 의해 유럽까지 흑사병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몽골 제국에 의해 흑사병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1346년 몽골 칭기스칸의 후예인 킵차크 칸국의 군대가 흑해 크림반도 동쪽 끝쪽에 위치한 무역도시 카파를 공격하게 됩니다. 킵차크 칸국은 이 무역 거점을 넘어서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위 공격이 한창인 와중에 몽골군 진영에서 전염병이 발생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쓰러져 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의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퇴각해야만 했던 몽골군은 마지막 공격을 가하면서 전염병으로 죽은 병사의 시체를 투석기에 장착해 성벽 내부로 날려보냈고 이 때문에 카파 주민들 사이에 전염병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흑사병이었던 겁니다. 무역도시 카파에는 제노바의 교역소가 자리 잡고 있어 제노바 상인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전염병을 피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배에는 패스트 병균에 감염된 쥐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로 입항한 상선의 선원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모두 사망했고 1347년 이탈리아 전역으로 흑사병이 확산됩니다. 또 이 흑사병을 피해 흑해 연안을 떠난 다른 배들이 터키와 그리스, 이집트의 항구들, 그러니까 지중해 여러 섬으로 이동하면서 흑사병은 빠르게 확산되었죠. 공포에 휩싸인 제노바가 카파에서 출발한 선박 입항을 거부하자 이 선박들은 프랑스 마르세유로 향하게 되었고 1347년 11월 마르세유에서 입항을 허가해 줍니다. 그리고 마르세유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몰살당하게 되었고 1348년에는 프랑스 전체를 휩쓸게 됩니다. 흑사병은 빠르게 확산되어 1349년에는 영국과 북유럽, 1351년에는 러시아와 동유럽에까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에는 다락방, 천장 등의 수많은 검은쥐들이 서식하고 있었고 또 11세기부터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식량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해 기근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되기에는 더없이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교황 클레멘스 6세의 주치인 기데 숄리아크의 기록을 살펴보면 유럽을 휩쓴 이 흑사병은 폐페스트와 림프절 페스트였습니다. 숄리아크는 흑사병의 진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두었는데요. 처음 2달 동안에는 이 병에 걸리면 고열이 계속되고 피를 토하다가 3일 내에 사망하였다. 이 증세는 폐페스트 증상인 것입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고열이 계속되었지만 외부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주로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농양과 큰 종기가 생겼다. 그러다 5일 내에 사망하였다. 이 증세는 림프절 페스트 증상입니다. 당시는 이 전염병에 대한 치료법을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감염이 되면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흑사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쓰인 치료법은 사열법, 즉 몸 안에 있는 피를 뽑아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피를 뽑으면 피 속의 나쁜 것들이 함께 빠져나가서 치유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이나 가루를 낸 에메랄드가 함유된 약을 처방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환자에게 오히려 독약이 되었죠. 프랑스의 국왕 필리프 6세가 파리 대학 의대의 교수들에게 흑사병의 원인을 조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를 합니다. 당대 최고 엘리트인 의대 교수들은 1345년 3월 20일 정오가 지나서 물병자리에서 토성, 목성, 화성이 교차해 우리 주변 공기를 치명적으로 오염시켰기 때문에 흑사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목성은 습하면서도 뜨거운 기운이어서 땅에 사악한 수증기를 불러 일으켰고
화성은 뜨겁고 건조해서 이 수증기를 불태우는데 그 결과 번개가 치고 사악한 증기와 불이 공기 중에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흑사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겁니다. 의사들조차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니 제대로 된 대처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당시 의사들이 내놓은 새로운 치료법으로는 매일 공복 상태에서 토하고 일주일에 최소 2번씩 따뜻한 침대에서 이불을 잘 덮고 따뜻한 음료를 마셔서 땀을 흠뻑 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흑사병이 대유행을 하자 흑사병을 치료하는 흑사병 의사들이 생겨났는데요. 정상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흑사병 의사들은 환자의 물건을 불태우거나 격리시키고 또 사열을 하거나 개구리나 거머리를 활용한 치료 방법을 썼지만 당연히 효과는 없었죠. 흑사병 의사 하면 떠오르는 독특한 복장이 있죠. 새 부리 모양의 가면과 가죽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긴 가운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는 아주 괴이한 모습입니다. 새 부리 모양의 가면 안에는 밀랍을 발라서 밀봉을 했고 앞을 볼 수 있게 유리로 만든 창 2개가 나 있습니다. 새 부리 쪽에는 짚을 채워서 나쁜 공기를 걸러내었고 악취를 막기 위해 용연향, 레몬밤, 민트, 정향 등의 향료도 넣었습니다. 또 환자를 직접 만지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긴 나무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이 지팡이로 감염자의 옷을 벗기고 진맥을 하고 또 약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치료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환자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이 복장을 한 흑사병 의사인 닥터 시나벨 폰 룸이 흑사병을 몰고 다니는 자이며 환자의 집을 방문하면 그 환자는 죽음을 맞는다 라는 속설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흑사병 의사의 복장이 워낙 유명해서 처음부터 있었던 복장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의사의 복장은 14세기의 복장이 아니라 1619년에 발명된 17세기 복장이라고 합니다. 흑사병은 전염과 치사율이 높아서 마을마다 시체가 산처럼 쌓였는데 이 시체를 수레로 옮겨 매장하거나 뗏목에 싣고 불태워서 바다로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자 이 시체를 처리할 여력이 없어서 시체가 방치되고 거리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흑사병으로 고통받게 되자 사람들은 종교에 더 집착하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교회에서는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눈물로 고약을 만들어 먹고 죄를 다 고백하면 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또 패스트 치료에 영험하다는 로크 성인의 성상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거나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이 때문에 병이 더 확산되어 교황청이 나서서 성지순례를 만료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흑사병, 그러니까 이 패스트가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오직 속죄만이 구원의 길이라며 회개를 외쳤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며 피를 철철 흘리면서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신에 대한 믿음은 변질되어서 메시아로 자처하는 이들이 등장을 하기도 했고 유대인들이 이 죄의 근원이라며 유대인 학살을 하기도 합니다. 1348년 여름 프랑스 남부와 스페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대량 학살당하는 일이 있었고 또 불황자나 나병 환자들 역시 같은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묘지 같은 곳에서 신들린 듯한 이상한 춤을 추며 죽은 이들과 영적인 교감을 하는 죽음의 무도를 하는 이 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체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춤을 추다가 모든 기운이 소진되어 쓰러지는 이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흑사병은 발병한 지 약 5년 만인 1351년경에야 잡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까지 유럽인들 2,5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인구의 30% 이상,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사망한 것이죠. 흑사병은 유럽뿐 아니라 이슬람 세계, 인도, 중국까지 모두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고 당시 세계 인구 4억 5천만 명 중 1억 명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흑사병은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1700년대까지 100여 차례나 발생을 하면서 전 유럽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흑사병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빌며 신에게 매달리던 이들, 신이 모든 것을 멈춰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암흑의 시대는 계속되었고 이들은 종교에 의지하고 교회의 말을 신봉하던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게 됩니다.
또 사제 등의 많은 종교인들 역시 흑사병으로 사망을 해서 자격이 안 되는 이들이 사제가 되어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렸는데요.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럽인들은 흑사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교회의 권위와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점차 합리적 이성에 눈뜨게 되어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이 싹트게 됩니다. 이른바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에는 이 흑사병, 패스트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중국 북경 지역에서 흑사병, 그 중에서도 폐패스트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패스트는 사라진 병이 아닙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2012년 256건의 이 발병 사례가 있었는데 그중 6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24명이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한 해에 2,500명 정도가 패스트에 감염되고 있는데요. 콩고와 탄자니아, 모잠비크, 우간다와 마다가스카르 등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베트남과 미얀마, 인도, 중국에서 감염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미국 남서부와 브라질의 환자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인류는 수많은 질병과 전염병을 겪었지만 언제나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은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은 팬데믹의 원조격인 흑사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즐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